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89년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여성이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을 성공시켰죠. 하지만 남편은 16세 어린 비서와 바람을 폈습니다. 이혼했어요. 집도 아이들도 재산도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새댁이 그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물건을 썼어요. 그녀의 아이들을 키웠죠.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그녀는 총을 들고 그들의 침실로 갔습니다. 완전한 막장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 김지연과 박민우가 만났습니다. 지연은 20살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죠. 밝고 예뻤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민우는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똑똑했어요. 야망이 있었죠. 친구 소개로 만난 두 사람. 첫 데이트는 카페였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민우는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지연은 민우가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6개월 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좋은 남자친구였어요. 데이트도 자주 하고 선물도 줬습니다. 1년 후 민우가 청혼했습니다. 지연은 기뻤어요. 평생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1966년 결혼했습니다. 지연은 21살, 민우는 22살이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었죠. 하지만 둘이 함께라서 좋았습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비쌌거든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일하겠다고요. 민우가 공부할 수 있게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고마워했습니다. 지연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어요. 지연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민우를 위해서였거든요. 민우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의사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로스쿨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지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속 일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우는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3년 과정이었어요. 지연은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1970년,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연은 기뻤어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일하면서 아기를 키워야 했거든요. 민우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아기는 거의 지연이 돌봤어요. 1971년, 민우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드디어였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민우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민우는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초봉은 괜찮았어요. 지연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죠. 1973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1976년,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79년, 넷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4명의 아이. 지연은 바빴습니다. 아침에 밥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민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점 유명해졌어요.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큰 케이스를 따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980년,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샌디에이고였어요. 고급 주택가였죠. 수영장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좋았습니다. 드디어 보답받는 것 같았거든요. 7년 동안 민우를 위해 일했고 10년 넘게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수입은 계속 늘었습니다. 1년에 수억 원을 벌었어요.
지연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옷도 좋은 걸 사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잘생긴 남편, 예쁜 아내, 4명의 아이들, 큰 집, 돈. 하지만 1983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에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중요한 케이스라고 했죠. 지연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민우가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우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거든요. 지연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지연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요? 민우는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1984년. 지연은 민우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비서가 받았어요. 이름은 최수진이었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우가 회의 중이라고요.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이상했습니다. 민우가 새 비서를 뽑았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새 비서 뽑았냐고요? 민우는 수진? 하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일 잘한다고 했어요. 지연은 몇 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민우는 26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몇 달 후, 지연은 민우 사무실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해서 갔어요. 수진을 처음 봤습니다. 예뻤어요. 젊었고요. 민우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었어요. 지연이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우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었거든요. 4명의 아이 아버지였고요. 1985년. 민우가 더 이상했습니다. 출장이 많아졌어요. 매주 출장을 갔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웠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이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지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 서류 가방을 뒤졌어요.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2인 숙박이었어요.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레스토랑, 선물 가게, 보석 가게. 지연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민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지연이 따졌습니다. 누구랑 바람 피우냐고요? 민우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오해라고 했죠.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걸요. 몇 달 동안 싸웠습니다. 매일 밤 싸웠어요. 민우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1985년 11월. 민우가 집을 나갔습니다. 별거하자고 했어요. 지연은 충격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민우는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지연은 분노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자기가 7년 동안 일해서 공부시켰고 4명의 아이를 낳아줬는데 이제 젊은 여자한테 갔습니다. 1986년. 민우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거부했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민우는 변호사였습니다. 법을 잘 알았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4년간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재산 분할이 문제였습니다. 민우는 연봉이 수억 원이었어요. 집도 있었고 저축도 많았습니다. 지연은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자기가 민우를 성공시켰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거부했습니다. 최대한 적게 주려고 했어요. 법정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돈을 낭비한다고요. 쓸데없이 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 교육비에 썼고 집안에 썼어요. 하지만 민우는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변호사였으니까 말을 잘했어요. 양육권도 문제였습니다. 4명의 아이들.
누가 키울 것인가? 지연은 당연히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키웠거든요. 아이들은 엄마를 따랐어요. 하지만 민우도 양육권을 원했습니다. 1989년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지연이 받은 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집도 민우가 가져갔어요. 지연이 20년 가까이 살던 집이었는데요. 양육권. 4명 중 2명은 지연이, 2명은 민우가 갖게 됐습니다. 지연은 억울했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이게 전부였어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 만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의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지연이 20년 가까이 살던 집이었어요. 수진이 지연의 침실에서 잤습니다. 지연의 침대였어요. 수진이 지연의 식기를 썼습니다. 지연의 가구를 썼어요. 지연의 정원을 가꿨습니다. 수진이 지연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엄마 행세를 했어요. 지연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이들 둘이랑 좁은 곳에서 살았어요. 민우한테 전화했습니다. 매일 전화했어요. 왜 이러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수진이 받았어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물건을 보냈습니다. 민우 집으로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리고 싶었거든요. 민우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괴롭힌다고요.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지연이 민우한테 접근하지 말라고요. 전화하지 말라고. 물건 보내지 말라고. 지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격주 주말에만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수진이 뭘 샀다거나, 수진이 뭘 해줬다거나.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연은 화가 났습니다. 1989년 11월 4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어요. 내일 아빠랑 수진이 생일 파티를 해준다고요. 지연은 울었습니다. 자기 아이들 생일인데 자기는 참여할 수 없었거든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이 계속 났어요. 20년. 7년 동안 일해서 민우를 공부시켰고 4명의 아이를 낳았고 집안을 돌봤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였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아이들도 밤만 데리고 젊은 여자가 자기 자리를 차지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 새벽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몰고 민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20년 가까이 살던 집이었어요. 핸드백을 들고 갔습니다. 안에 총이 있었어요. 뒷문 열쇠가 있었습니다. 아직 안 바꿨더라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어요.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자기가 20년 가까이 잤던 침실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민우와 수진이 자고 있었습니다. 총을 꺼냈습니다. 펑, 펑. 2발을 쐈습니다. 민우가 깼습니다. 뭔가 소리쳤어요. 지연은 또 쐈습니다. 펑. 총 5발을 쐈습니다. 민우가 쓰러졌습니다. 수진도 쓰러졌어요. 지연은 총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집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딸이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민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침실에 2구의 시체가 있었어요. 민우와 수진. 둘 다 죽었습니다. 경찰이 지연 집으로 왔습니다. 체포했어요. 지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찼어요. 경찰서에서 신문했습니다. 지연이 자백했어요. 자기가 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다고요. 20년을 바쳤는데 전부 빼앗겼다고.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 쓰면서 자기 아이들 키우는 걸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 미국이 충격받았어요. 2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지연을 비난했습니다. 살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요. 일부는 지연을 이해했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배신당했다고. 참기 힘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이 지연 편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남편을 위해 희생했는데 나이 들면 버려진다고요. 1990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1급 살인이었어요. 계획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총을 미리 준비했고 새벽에 침입했다고요.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희생했는데 배신당했다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어요. 7년 동안 일해서 민우를 공부시켰다고 했습니다. 의대, 로스쿨 등록금을 다 냈다고요. 4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집안일을 했다고요. 민우가 성공하자마자 바람을 폈다고 했습니다. 16세 어린 여자한테 갔다고요. 이혼 후 집도 아이들도 재산도 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자기 집에서 자기 물건 쓰면서 자기 아이들 키우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미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청객들도 울었어요. 배심원들이 토론했습니다. 며칠을 토론했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1급 살인이라고 했고 절반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무효가 됐어요. 다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1991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검사가 더 공격적이었어요. 지연이 부자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 살았고 좋은 차를 탔다고요. 희생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받을 건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수억 원을 받았다고요. 단지 욕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받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계획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총을 미리 샀고 새벽에 침입했다고. 이건 살인이라고 했어요. 배심원들이 토론했습니다. 이번엔 결론이 났습니다. 이건의 2급 살인. 유죄.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종신형 입원. 32년 후 가석방 심사. 그리고 15년 추가. 최소 32년은 복역해야 했습니다. 지연은 42세였습니다. 32년이면 74세였어요. 감옥으로 갔습니다. 캘리포니아 여자 교도소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죽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요. 아이들이 교도소에 면회왔습니다. 엄마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지연은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교도소에서 지연은 모범수가 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다른 재소자들을 도왔습니다. 가석방 심사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지연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말했습니다. 자기는 20년을 바쳤다고요. 민우가 먼저 배신했다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가석방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2010년, 2020년 여러 번 가석방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부 거절당했어요. 현재 지연은 76세가 됐습니다. 아직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35년째 복역 중이에요. 다음 가석방 심사는 2027년입니다.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돈을 직접 벌지 않아도 집안일과 육아는 가치가 있다고요. 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전업주부를 더 고려하게 됐어요. 넷플릭스가 이 사건을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2번이나요. 수백만 명이 봤습니다. 댓글이 엇갈렸어요. 지연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배신당했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법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했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 지연이 인생을 망쳤다는 겁니다. 20년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것이었어요. 만약 총을 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화는 났겠지만 자유는 있었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총을 들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이 평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티 브로데릭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1965년 결혼. 20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4명의 아이를 낳았고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16세 어린 비서와 바람을 폈습니다. 이혼 후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1989년 11월 5일. 총을 들고 그들의 침실로 갔습니다. 2명을 쏴 죽였습니다. 종신형을 받았고 35년째 복역 중입니다. 완전한 막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